이번에는 문제 3, 분석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에서 이름별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표 3의 C18에서 E29 영역에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통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데이터 범위부터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위쪽에 지시되어 있는 표 1, 2 영역과 비교해야 할 영역인 자, 이름과 과목 영역을 포함시켜서 자, 범위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B27에서 29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자, 위쪽에 있는 데이터 탭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도구에서 통합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통합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함수입니다. 자, 이 문제는 표 1, 2에서 이름별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함수에서는 평균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참조란을 선택을 하고 자, 첫 번째로 표 1 영역인 B2에서 24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추가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참조 영역에 표 1 영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표 2 영역도 추가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현재 지금 참조 영역이 역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에서 표 2 영역인 H2에서 K14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참조 영역에 표 1, 2 영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추가시킨 다음 통합 대화 상자에서 바로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때 자, 표 1, 2 영역과 비교할 영역인 이름 영역과 과목 영역을 포함시켜서 데이터 범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대화 상자에서 반드시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C18에서 E29 영역에 이름별로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통합 작업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분석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분석 작업 E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2월 주류 판매 현황표의 주류명은 보고서 필터로 그리고 판매 지역은 행 레이블로 처리하면 되고 각 영역에는 총 판매액과 운임비 그리고 순이익의 합계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피벗 테이블의 처리 조건을 보면 먼저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4셀부터 시작하면 되고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 보통 구서식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기 위해서 데이터 범위에 있는 이메일 셀을 하나 클릭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삽입 탭을 선택한 다음 표에 있는 피벗 테이블 삽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피벗 탭을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데이터 범위에 있는 이메일 셀을 하나 클릭하고 메뉴를 선택했기 때문에 피벗 탭을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범위는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자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삽입될 위치만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이 삽입될 위치는 동일 시트의 A24셀입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에서 아래쪽에 있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A24셀을 클릭한 다음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화면 왼쪽에는 빈 피벗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고 화면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을 이용해서 각 필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주류명은 보고서 필터로 그리고 판매 지역은 행 레이블로 처리를 하고 각 영역에는 총 판매액과 운임비 그리고 순이익 합계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서 필터 영역에 주류명을 드래그해서 자,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행 레이블에는 판매 지역을 이동을 시켜주고
자, 마지막으로 값 영역에는 총 판매액과 운임비 그리고 순이익을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값 영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따로 합계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을 값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총 판매액의 합계가 입력되어 있는 이메일 셀 하나 선택을 하고 자, 바로하기 메뉴 중에서 값필드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대화 상자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을 숫자로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한 다음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총 판매 합계 영역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운임비 합계와 순이익 합계 영역에도 천 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운임비 합계 영역의 이메일스라는 선택을 하고 바로하기 메뉴에서 값필드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 단추를 클릭한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를 선택을 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한 다음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익 합계의 이메일 셀러를 선택을 하고 바로하기 메뉴에서 값필드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 단추를 클릭한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와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값 영역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 보통 구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의 이메일 셀 하나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도구 메뉴 중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피벗 스타일에서 자,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자, 피벗 스타일 보통 9를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보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번째 있는 피벗 스타일 보통 9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피벗 스타일에 피벗 스타일 보통 9 서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았습니다.